충격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보안이라 자부하던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 단 하룻밤 사이 무너졌습니다. 출입국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고 수만 명의 승객이 공항 안에 갇혔죠. 독일 정부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혼란을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복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던 독일의 보안국장이 어떻게 한 나라의 시스템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한 밀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보안국에서 28년째 근무 중이죠. 독일에서도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저는 늘 한 가지 원칙을 믿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하다. 그 말이 제 신념이었고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켜죠. 수백 개의 CCTV와 출입국 기록을 직접 확인합니다. 제 업무는 단순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오가는 유럽의 관문. 그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이 제 손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책상 위에는 두꺼운 기술 제안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각국에서 온 새로운 여권 시스템 제안서들이었죠. 맨 아래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블록체인 기반 통합 여권 인증 시스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유럽의 보안을 가르치겠다고? 서류를 집어들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구겨버렸습니다. 그때 조수 안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님, 오후 회의에 한국 대표단이 온답니다. 시연도 준비했다는데요. 저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새로운 유행어겠지. 블록체인, 인공지능 화려한 말뿐이야. 하지만 직책상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의 흥미와 더 큰 피로감을 안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컨퍼런스홀. 각국 보안 전문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죠. 대한민국 외교부 디지털 여권 사업단 박민수 박사. 그는 생각보다 젊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용어나 광고성 멘트는 없었어요. 대신 그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지난 5년간 해킹 시도 0건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박 박사는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 영상을 보여주며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승객 1명의 여권 확인 시간은 평균 9초, 위조 적발률 100%. 심지어 손상된 여권조차 완벽히 판독됐습니다. 그가 직접 시연을 해보였는데 눈앞에서 찢긴 여권이 스캔 10초 만에 소유자의 정보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겉으론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흔들렸죠. 저건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곧 제 신념이 반격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의 시스템이 더 완벽하지. 저건 보여주기일 뿐이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가 남긴 기술 자료를 대충 넘겼습니다. 자료 끝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때는 그 문장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그 말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경보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시스템 오류. 모니터 수십 대가 붉은 경고창으로 뒤덮였어요. 한순간 눈앞의 모든 화면이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버 과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출입국 시스템이 전면 다운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복구 프로토콜 가동해.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보조 서버까지 모두 침투당한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전체가 해킹당했습니다. 독일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공항이 단 한순간에 마비된 겁니다. 비상 조명을 켜자 사무실 안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의 무전음이 혼잡하게 섞여 들렸고 승객 대기구역에서는 고함과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전광판이 멈추고 항공편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능한 대책은 단 하나. 종이 여권으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수동 절차뿐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게이트 수동 확인 절차로 전환한다.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7만 명 이상이 드나드는 공항에서 직원이 일일이 눈으로 여권을 확인한다는 건 빙산 위에서 손으로 바다를 막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수록 혼란은 커졌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SNS에는 독일 공항 해킹 테러라는 문구가 퍼졌습니다.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연락이 왔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28년간 보안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원칙,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 모니터 한쪽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수. 지난주 회의에서 만난 한국의 박민수 박사. 그가 보여준 기술 시연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손상된 여권을 복원하던 그 장면, 그리고 그가 남긴 문장.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즉시 연락망을 열었습니다.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 서울 외교부로 긴급 연락을 넣었죠.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입니다. 한국의 박민수 박사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30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도울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그에게 열어줬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보안을 아시아의 손에 맡긴다는 것. 그건 제 평생의 신념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의 현실은 철저히 논리보다 절박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엔 공포가 있었고 직원들은 방향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큰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죠. 박 박사의 팀은 한국에서 원격 접속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줄의 코드가 스크린을 빠르게 지나갔고 그의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로 들렸습니다. 독일 서버 구조 예상보다 단순하군요. 공격 패턴이 북한계 그룹과 유사합니다. 침입 경로를 찾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믿어야 했죠. 이제 저는 자존심을 지키는 국장이 아니라 공항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 빨간 경고창이 서서히 꺼지고 초록색 시스템 복구된 문구가 뜨는 순간 제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술의 차이는 국경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철학은 이미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부터의 화상 연결은 새벽 4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앞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코드 창이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박민수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요한 국장님, 우선 침입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로그 기록을 30분 단위로 분리해 주세요. 그의 지시에 따라 우리 팀은 즉시 서버 백업을 분리했고 한국 팀과의 원격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유럽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일주일은 걸린다던 문제를 몇 명의 아시아 기술자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박사는 침입 경로를 찾아내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측한 사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의 팀은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패턴과 동일하다는 점을 단숨에 밝혀냈습니다. 코드 형태가 익숙합니다. 한국 정부 서버에도 비슷한 공격이 자주 시도됩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매일 수천 번의 사이버 공격을 견디며 살아가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 경험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든 거였죠. 시간은 새벽을 지나 아침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 직원들은 커피로 눈을 버티며 콘솔 앞을 지켰고 한국 팀은 단 한 번의 지체도 없이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박 박사의 모습은 피곤함보다 집중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옆에는 한국 국기와 K보안이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글씨가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그는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해킹 근원 찾았습니다. 공항 관제 서버의 외곽 백업망이 침투 경로였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곳이었죠. 박 박사의 팀은 즉시 차단 코드를 삽입하고 손상된 구역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가 하나둘 깨어났고 시스템의 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48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마지막 문구가 떴습니다. 시스템 안정화 완료. 그 순간 관제실 안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계음과 사람의 함성이 뒤섞인 소리.
그건 단순한 복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잡고 박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능했죠? 우리 팀은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는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공격받습니다. 북한, 러시아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우리 독일은 평화 속에서 기술을 다듬었지만 그들은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시스템을 단련해 왔던 겁니다. 진짜 보안이란 완벽한 방어벽이 아니라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훈련의 결과였던 거죠. 복구가 완료된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 저는 텅 빈 관제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진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제는 인정해야 하나? 그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아시아의 기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집요함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새벽이 비쳤습니다. 비로소 공항의 활주로에 불빛이 돌아왔어요. 그 불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위기 대응으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우린 반드시 그들의 기술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철학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틀 만에 공항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활주로엔 다시 비행기들이 이륙했고 전광판에는 항공편 정보가 반짝였죠. 승객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국장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은 여전히 정지 상태였습니다. 눈앞의 시스템은 회복됐는데 제 안의 신념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공항 복도 곳곳에는 48시간 만에 복구, 독일 기술력의 승리 같은 헤드라인이 붙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 문장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거든요.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암흑 속에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쉬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존심 때문입니다.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독일이 아시아의 기술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블록체인 기반 여권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번 사태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는 걸요. 박민수 박사는 사건이 마무리되자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국장님, 이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복구보다 더 어려운 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일이죠.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본부장에게 정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우리 공항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본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요한, 자네답지 않군. 우리가 독일 기술을 버리고 외국 걸 쓰자고? 유럽엔 이미 충분히 좋은 시스템이 있어. 그의 말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이번 해킹 당시 한국 시스템은 유럽의 어떤 보안망보다 빠르게 복원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본부장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유럽이다, 밀러. 아시아의 기술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유럽 중심의 기술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그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국경이 아닌 능력의 문제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텅 빈 관제실에 앉아 박 박사가 보냈던 기술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많은 코드와 도표 사이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신뢰할 때 완성됩니다.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젊은 기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연구 모임을 만들자. 단 몇 시간 만에 10명의 답장이 도착했죠.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밤마다 작은 회의실에 모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우리 방식으로 테스트할 방법을 찾았어요. 결국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공항 전체가 아니라 단 한 게이트만. 한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자. 그거라면 본부장도 완전히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밀리에 새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게이트 C17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첫 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첫걸음 끝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저는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긴장된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계획 프로젝트 게이트 C17의 첫 시범 운영 날이었죠. 우리는 공항의 수백 개 게이트 중 단 한 곳, C17에서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실험이라는 명목 아래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본부장은 여전히 못마땅해했지만 공식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아마 어차피 실패할 테니 내버려 두자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게이트 앞에는 젊은 기술자들과 제 조수 안나, 그리고 몇 명의 출입국 심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말 될까요? 안나가 묻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지. 그 말을 하고 스캐너 앞에 섰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자 화면에는 K-SYSTEM 1.0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한국에서 직접 연결해 두었던 테스트 서버가 가동된 겁니다. 승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여권을 스캐너 위에 올렸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화면이 반짝였죠. 인증 완료 패스. 그리고 자동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후 1명, 2명, 10명, 20명. 심사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기존 독일 시스템이 평균 45초 걸리던 절차가 단 12초로 단축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트 중 일부러 위조 여권을 넣었을 때 시스템은 단 3초 만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위조 감지율 100%. 그 정확성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운영이 끝나고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C17 게이트의 효율성은 다른 게이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승객 처리량은 기록적으로 늘어났고 대기줄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진짜예요? 이게 한국 시스템입니까? 그들의 눈빛 속엔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웃을 수 있었죠. 그래, 바로 그 한국 시스템이야.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일부러 C17 게이트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다른 항공사 직원들까지도 그곳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공항 내부 게시판엔 C17은 왜 이렇게 빠르냐는 글이 올라왔고 SNS에는 한국 기술이 만든 독일의 혁신이라는 문장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그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요한, 네가 만든 시스템 꽤 잘 돌아가는군. 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 속엔 자존심과 인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2주차 예상치 못한 인물이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찰을 온 겁니다. 그는 차분한 얼굴로 C17 게이트의 운영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0초 만에 통과되는 승객들, 오차 없이 기록되는 생체 데이터, 그리고 단 한 번의 지연도 없는 시스템 흐름. 장관은 클립보드에 메모를 남기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인가? 네, 장관님. 한국의 블록체인 여권 기술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유럽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보다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더 값지게 느껴졌죠. 그날 밤 박민수 박사에게 화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박사, 우리가 해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국장님.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유럽의 자존심 속에 처음으로 한 줄기 변화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C17 게이트의 실험이 시작된 지 3주째 되던 날 공항 전체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온다네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독일이 아시아 시스템을 테스트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뉴스거리였거든요. 그날 오전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은 고요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넸죠. 밀러 국장 C-17의 성과를 직접 보러 왔습니다. 기자가 따라붙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제 승객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여권 스캔, 생체 인식, 입국 허가까지. 모든 과정이 10초 이내로 끝났습니다. 그는 스톱워치를 들고 시간을 재더니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전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위조 판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데이터 리포트를 넘겨봤더니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70% 빠른 처리 속도, 위조 여권 적발률 100%, 오류율 0.001%. 장관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분석가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요. 국가 시스템 전체의 혁신이요.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함께 지켜보던 기자들마저 숨을 죽였죠. 점검을 마친 장관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이는 누구입니까? 한국 외교부 디지털 여권 사업단의 박민수 박사입니다. 그를 독일로 초청하시오.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박민수 박사는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청사 회의실엔 독일 교통부 관계자, 공항본부장, 기술위원회가 모두 모였죠.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여권 심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 이동의 신뢰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박 박사는 한국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자국민의 신원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보안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20년 동안 매일같이 해킹 공격에 맞서며 기술을 다듬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죠. 그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감에 가까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박사, 우리는 오늘 기술을 넘어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 말에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국은 늘 신뢰를 먼저 세우고 기술을 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밀러 공항 전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소. 당신이 총괄하시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비현실적이라 비웃음받던 제안이 이제 독일 정부의 공식 결단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며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은 신뢰를 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명은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요. 독일 정부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고 며칠 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라. 교통부 장관의 명령이었지만 제겐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였죠. 이건 제 자존심의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떠난 비행기는 11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고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그리고 공항의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함보다 신뢰감에 가까웠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지나며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멈췄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 승객 한 명이 여권을 스캔하자 단 8초 만에 인증이 끝났습니다. 생체 인식 신원 확인 통과.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어졌죠. 독일에서라면 최소 1분은 걸릴 절차였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이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국장 앞에는 박민수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요한 국장님. 직접 보시니 어떤가요? 말로만 들을 때보다 훨씬 정확하군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이 뒤에 있죠. 그는 저를 안내하며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디지털 여권 통합센터. 건물 외벽엔 K-패스포트 인텔러전스 허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엔 전 세계 공항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국 여권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서버실 문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1억 건의 접근 요청이 들어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위조 가능성을 판단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블록체인으로 보호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확신, 그건 오랜 세월 쌓인 신뢰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박사는 저를 남산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벽에는 정직이 최고의 기술이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우린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준비했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을 견뎌야 쌓이거든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전자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는 걸요. 3일 동안 저는 연구소와 공항, 개발센터를 돌며 한국이 만든 보안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양자 암호 기반의 차세대 여권 기술, 생체 인식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AI, 위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쇄 공정까지.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 안엔 감탄과 동시에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박 박사는 저를 서울의 옛 관문이었던 남대문 앞에 데려갔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 붉게 물든 문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 문은 전쟁에도 화재에도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도 마찬가지죠.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창밖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의 거대한 회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결,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진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결국 한국에게서 배우게 될 것이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의 하늘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 같았죠. 나는 이제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가 가진 철학, 그리고 완벽을 향한 국민의 의지였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도입 계획, 예산, 훈련 일정까지 모두 새로 설계했어요. 이제 우리 공항의 모든 게이트에 한국의 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거셌습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 직원들은 독일의 자존심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닌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외국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안전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민수 박사와 한국팀은 매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근면함은 감탄스러웠죠. 새벽에도 연결되어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 결과를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공항을 자기 일처럼 돌봤습니다. 6개월 뒤 드디어 완성의 날이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모든 출입국 게이트에 한국형 블록체인 여권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그날은 마치 새로운 역사의 개막 같았어요. 장관이 직접 테이프를 자르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더 안전하고 더 빠른 하늘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위에 새로운 진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출입국 처리 시간은 평균 75% 단축, 위조 여권 적발률은 3배 증가, 시민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퍼졌던 불신이 사라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한 직원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몇 달 뒤 유럽의 다른 공항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했는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부심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뢰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시범 운영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보내온 공문이었습니다. 요한 밀러 국장 귀하의 노력이 한마이너스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날 저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여식. 대통령이 제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요한 국장님, 당신은 기술보다 진심을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가 배운 건 한국은 기술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후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 자리엔 멀리서 날아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박민수 박사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죠. 국장님, 결국 해내셨네요. 아니요, 박 박사. 우리가 해냈죠. 당신과 나. 그리고 두 나라가. 퇴근길에 저는 새로 설치된 자동 출입국 게이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부드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인증 완료 have a safe journey. 영문 문구 아래에 작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Made with Korea. 그 글자를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철학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도 프랑크푸르트의 하늘 아래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